안녕하세요. 트레이드FX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스피 지수는 1월부터 계속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3000포인트 그리고 약 3150포인트 구간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섣불리 코스피 인버스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도 지수 인버스 ETF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수 인버스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저희 국내 주식 자산은 지난주에 비해 1억 3,439만원 증가한 총 16억 8,969만원으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수익률 115.4%, 한국타이어는 30.4%, 포스코는 26.3%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금은 지난주와 동일한 4,521만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중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올해 더 큰 이익 창출력이 예상되는 여전히 좋은 주식입니다. 다만 최근에 상승한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약 한 달 전인 12월 24일에 종가가 22만원이었는데 현재는 30만 4천원 수준으로 약 한 달 만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은 지난 12월 24일에 종가가 26만 5천원이었는데 현재는 28만 4천원 수준으로 거의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주가가 거의 항상 대한유화보다 몇만원 더 높았는데 이제는 대한유화의 주가가 오히려 몇만원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를 전량 매도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모두 롯데케미칼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수요일에 대한유화를 분할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31주를 31만 2천원, 그리고 309주를 31만 2,500원, 103주를 31만 4,500원, 그리고 291주를 31만 6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당일날 롯데케미칼을 27만 4,500원에 148주를 매수했고요. 117주를 27만 5,500원에 그리고 680주를 27만 6,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소액 매수했습니다. 9,780원에 5주, 9,790원에 25주를 매수했습니다.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둘 다 우량한 석유화학 기업이고 주가의 큰 방향은 사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다른 게 상대적으로 더 싸졌으니 비싼 것을 팔고 싼 것을 더 매수하는 관점에서 이번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대한유화 주가가 정체되고 롯데케미칼은 많이 상승한다면 대한유화를 다시 매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여러 기업의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작년 영업이익 3,533억원, 순이익은 1,854억원이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2019년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작은 수치인데 이는 작년 상반기 매우 낮은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와 NCC 납사 크래킹 공장 컴프레서 사고에 의한 것으로 2021년 올해 실적은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당 공시도 같이 했는데요. 주당 3,600원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작년 배당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롯데케미칼의 주식수는 633주입니다. 주당 3,600원이니까 세전으로는 227만원, 세후로는 약 192만원입니다. 해당 배당금은 4월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금을 공시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한 해의 순이익이 2조 6,37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배당금은 주당 1,350원입니다. 제가 작년 배당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하나금융지주는 총 11,168주입니다. 주당 1,350원이니까 1,350원, 세전으로는 약 1,507만원인데요. 세후로는 약 1,275만원입니다. 해당 배당금도 4월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이고 올해는 더 좋아질 예정인데 주가는 못 올라가니까 대표적인 저평가 우량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이야말로 계속 사서 보유해야 합니다. 기업은행도 오늘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 5,479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4% 정도 감소했으나 여전히 우수한 실적입니다. 별도 배당 공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6,285억 원, 순이익이 3,792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영업이익은 15.5%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11.7%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엑스모빌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상각을 결국 4분기 실적에 반영을 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발표했는데요. 자산 상각은 말 그대로 회계상 반영되는 숫자일 뿐이며 기업의 이익 창출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엑스모빌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4.7달러입니다. 하지만 자산 상각 외 일회성 요소를 제외한 기업의 영업 활동에 의한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 3센트 0.03달러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엑스모빌은 4분기 배당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와 동일한 0.87달러 87센트입니다. 엑스모빌의 현 상황이 썩 좋지도 않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수준인데 어떻게든 주주에게 배당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엑스모빌을 2,525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87센트 그리고 세금 15%를 빼면 세후로는 이번 분기에만 1,867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48.33달러인데요. 분기당 87센트를 배당을 한다면 현재 주가에서도 연 배당 수익률은 7.2%나 됩니다.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 주가는 더 올라가고 거기에 많은 배당금을 앞으로도 지급을 할 테니 정말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 자산은 미국 주식 1억 3,654만원, 국내 주식 16억 8,969만원, 총 18억 2,623만원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총 1억 4,063만원 증가했습니다. 요새 퇴근하면 봐야 할 시세가 정말 많습니다. 해외 선물도 해야 되고 동시에 테슬라 공매도 상황도 봐야 하고 또 요새는 비트코인 마진 거래도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사는 것은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방향성을 통해 이익을 내는 거래입니다. 엑스넷 CFD를 통해 여러 암호화폐 마진 거래도 가능해서 그냥 흐름대로 아주 짧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도 매도를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000달러를 좀 손해보고 있고 테슬라 공매도도 지금 마이너스 2,800달러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가 손해일 뿐이고 이익을 내도록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너무 손해가 커지면 당연히 손절할 생각입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크니까 아주 작은 규모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그다지 믿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워낙에 크니까 이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 앞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제마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월 4일 어제 날짜까지 업데이트한 정제마진 현황입니다. 정제마진은 약간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유가 정제품은 정체된 가격에서 벗어나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해외 선물 매매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연가스를 매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도 포지션을 3개까지 늘렸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어제 지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커지면 손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손익은 마이너스 13,130달러입니다. 실현한 이익금은 마이너스 2,793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물려 있어서 실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